김대호TV의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45번을 풉니다. 45번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자, 통정허위 표시에서 제3자에 관련된 문제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자, 통정허위 표시는 서로 실질적인 거래 행위가 없이 서로 간의 의사에 거짓된 의사로 법률, 형식적인 법률 요건을 맞춰서 법률 관계를 일으키는 자를 통정허위 표시라 그럽니다. 자, 실질적으로 돈 거래가 없는데 매매로 했다는 형식적인 서류를 해서 등기가 이전될 수 있습니다.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니까 등기 공무원이 진짜로 돈 거래가 있는지 심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상의 형식적 심사주의를 악용해서 실질적으로 법률 거래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의사에 통을 해서 계약을 함으로써 법률 간의 소유권이라든가 어떤 권리를 넘겨버리는 행위를 통정허위 표시라고 그럽니다. 통정허위 표시는 당연히 상대방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어떤 반대급부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통정허위 표시를 해서 소유권을 넘겼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진정 소유자 이름으로 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정허위 표시는 그래서 원칙상 효력이 없는 무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등기상, 형식상 소유권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서로 간의 실질적인 거래 관계가 반대급부가 없으면 계약은 여전히 무효로서 상대방은 무효로서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등기상의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빨리 처분해버리면, 자, 자신이 무효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이미 한 달에가 그쳤죠. 그래서 이 제3자가 이런 서로 간의 통정허위 표시를 모르고 등기상의 권리를 믿고 선의로 제3자가 취득한 경우는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때 제3자는 반드시 선의해야 됩니다. 자, 선의이기 때문에 법률관계 서로 간의 통정허위 표시를 몰랐기 때문에 그 형식상의 등기의 소유권만 보고 계약했으니까 보호할 가치가 있죠. 그래서 제3자는,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럽니다. 선의의 제3자에까지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원래 통정행위로 해서 형식상 넘겨줬다 하더라도 제3자한테는 단란소리 못하겠죠.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제3자가 선이냐 악이냐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일단은 말하지 않고 일단은 거래하면은 선의로 추정해 줍니다. 선의는 추정받아요. 통정허위 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는 선의로 추정한다. 악의임을 입증해야 됩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그 원칙적인 소유자가 무효를 주장하려면 악의임을 입증해야 돼요. 제3자가 우리의 뻔히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위했다, 그래서 무효다 하고 악의를 입증해야 됩니다. 이때 제3자는 선이냐 악이냐만 판단한 거지 과실이냐 무과실은 요건을 하지 않습니다. 자, 알 수도 있었는데 모르면 괜찮아요. 알 수도 있었는데 몰랐다가 중요하죠. 그래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과실이 있더라도 선이기만 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제3자가 선이면 다음에 그 전득자 제4자 5자도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제4자 5자가 알았다 하더라도 한번 앞에 있는 법률행위자가 선이면 그 뒤에 있는 모든 제3자는 선의로 추정을 받는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하죠. 제3자 통정허위 표시는 제3자는 뭘로 추정이 된다? 선의로 추정이 된다. 제3자가 소유권이 이미 이전됐음에도 불구하고 무효를 주장하려면 악의를 입증해야 무효를 주장해서 원래의 소유자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통정허위 표시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이죠. 자, 통정허위 표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자,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없는데 서로 간의 의사의 합의로 형식상 등기된 이유로 소유권을 넘겼다 하더라도 이것은 무효입니다.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없는데. 하지만 등기상에 그 표시된 행위를 믿고서 계약하는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여기서 선의의 제3자가 해당될 수 있는 제3자적 요건이 뭐냐 이거죠. 자, 악의를 입증하면 이제 변론을 하고 일단은 제3자의 요건이 어떻게 되냐. 제3자는 어떤 법률관계를 그대로 내가 다시 법률관계를 하는 자를 제3자이겠죠. 이미 통정허위 표시하는 그 당사자끼리는 제3자가 될 수 없죠. 당사자로 인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는 여전히 당사자적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 행위를 다시 일으킨 자를 제3자라 한다. 그럼 법률에서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일단은 제3자에 해당함이 인정이 되겠죠. 제3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은 뭐냐?
일단은 법률행위를 했던 그 계약 자체를 다시 법률행위를 해야 된다. 이게 기본이죠. 자, 그래서 가장 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자, 이건 제3자가 됐죠. 이것을 진짜 이 사람이 주인인 줄 알고 제3자, 매수한 자, 다시 매수한 자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이것도 저당권을 설정을 받았으니까 저당권자로서 법률행위를 한 거죠. 제3자에 해당합니다. 가장 양수인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에 이 가장 양수인의 채권자, 가장 양수인의 돈을 빌려주는 자, 이 채권자도 제3자에 해당하죠. 허위의 보증채무를 이행해서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도 제3자에 해당합니다. 구상권을 취득했으니까. 자, 문맥을 읽어서 반드시 실질적인 새로운 법률관계를 다시 일으킨 자가 제3자에 해당한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자,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곧 저당권자, 가장양수인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 압류 가장양수인의 채권자, 허위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가장저당권 설정 행위에 의한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아니, 낙찰자는 당연히 제3자겠죠. 모르고 이게 부동산 경매에 나왔으니까 낙찰받은 거 아닙니까? 자, 이래서 제3자에 해당합니다. 가장전세권자의 전세권 채권을 가압류한 자, 가장매매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또는 전부채권자, 전부 제3자에 해당합니다.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취득한 자,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는 거죠. 가등기. 그래서 가등기를 취득한 자도 제3자에 해당합니다.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의 양수인, 대금 채권의 양수인도 제3자에 해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제3자에 해당하는 거 나옵니다.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파산 관제인도 제3자에 해당합니다. 이 파산 관제인은 법에 의해서 파산 재단을 공평하게 처분할 수 있는 위임을 받은 자를 파산 관제인이라고 합니다. 이 파산 관제인은 비록 이 채권이 가장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평하게 처분해야 할 법률상의 위임자입니다. 그래서 파산 채권자 중 일부가 악이라도, 이미 파산 채권자가 가장 채권자가 할지라도 일부가, 파산 관제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전부를 대해서 공평하게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산 관제인은 채권자 중 일부가 악이더라도 이 전부가 악이가 아닌 한 파산 관제인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이거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산 관제인이라는 단어가 떴다. 일단은 무조건 제3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새로운 법률행위를 다시 공평하게 처분해야 되니까. 그리고 파산 관제는 한 발 더 나가서 선의의 제3자로 해당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그러니까 무조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일부가 가장 채권자의 일부가 악이라도 전부가 악의가 아닌 한 파산 관제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그러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누구냐? 당사자이겠죠. 당사자가 서로 간에 짜고 치는 고스톱, 통정 허위 표시라는 당사자 신분이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겠죠. 법률행위를 다시 하지 않았으니까 본인이라든가 법인회사라든가 또는 기존의 후순위 등기권자가 이미 있죠. 그러니까 후순위 등기권자는 그 법률행위 다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죠.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하기 전의 채무자, 당사자 자체를 말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나옵니다. 가장행위로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제3자, 이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어떤 수익적인 이득만을 받고자 약정하는 것을 제3자라고 그럽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있는데 서로 간에 급부를 제3자한테 하겠다? 그러면 제3자는 돈만 받는 권리죠.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제3자는 법률행위를 다시 하는 통정허위 표시에서 제3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또는 제3자는 통정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로 추정받지 않는다. 제3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통정허위 표시에서 제3자가 아니다.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서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그리고 차주와 통정에서 가장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금융기관이 당사자죠.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을 그대로 인수한 자, 금융기관이 곧 인수죠.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을 전부 인수한 자는 이 인수한 자가 곧 금융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죠. 제3자가 아닙니다. 가장 채권의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 이건 제3자가 아니죠. 그 당사자는 말입니다.
가장매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그 채권의 양수인, 계약을 인수한 자, 채권을 그대로 양수한 자, 이 사람은 제3자의 법률관계를 하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들어갑니다. 45번. 통정의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 채권자의 파산 관제인이 떴다. 그러면 무조건 제3자입니다. 파산 관제인은 어떤 가장 채권자가 일부가 될지언정 모든 채권자가 가장 채권자가 아닌 한 선의의 제3자로서 공평하게 제3자적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파산 관제인 떴다. 무조건 제3자에 해당한다. 니은 가장 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 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구상권을 취득했죠. 그래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보증인이죠.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은 제3자에 해당합니다. 자, 디귿. 차주와 통정에서 가장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 금융기관이 곧 계약 인수자가 되는 겁니다. 금융기관의 모든 그 권리와 의무를 지가 인수를 했으니까 자기가 계약 당사자, 금융기관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디귿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디귿만 제외하고 기억, 니은을 정답으로 45번의 정답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통정의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 초보자든 아주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통정의표시는 서로 간에 실질적인 계약이 없이 말로써 통정으로 거짓말로 소유권을 넘길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등기제도상 형식적 심사주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기만 보고 진짜 주인인 줄 알고 선의로 계약한 제3자를 보호하는 논리가 선의의 제3자 논리, 통정의표시에서 제3자다. 반드시 법률관계를 다시 하는 입장이 돼야 제3자가 해당하겠죠. 자, 제3자에 해당하는 자 가장 중요한 거. 파산 선고를 받을 때 파산 관제인. 그 다음에 보증 채무를 이행해서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은 제3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가장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부터 계약을 그대로 인수했다. 이러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 신분이다.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단순한 수익만을 받는 수익자 또는 제3자는 법률행위를 다시 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5번에 통정의표시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하는 자 기억과 니은 정답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TV 채널 강의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김대호TV 유튜브 채널에 대한 편집과 영상 촬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공동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분은 향후 수익에 대한 안분배당을 같이 하고자 하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대호 교수 강의에서는 매주 3시간 경매 실전 투자반, 공인중개사 1차, 2차 합격반, 법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반 수업을 시작합니다. 김대호 교수 강의를 들으면 경매 실전 투자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 시험 준비를 위한 기본적 법률 마인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문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대호TV 채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